관광거리 중에 몇몇 관광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만들어 봅니다. 오늘 갈 곳은 연시도 풍경구에 있는 용호탑과 근처의 관광지를 안내드리려고 해요. 바로 용호탑으로 가보겠습니다. 왼쪽에 용호탑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영상과 같이 용호탑 건너편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차량 또는 오토바이를 빌리실 경우 건너편에 주차하실 수 있고요. 오토바이는 주차비가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연지단 풍경구 도착입니다. 바로 눈앞에 용호탑이 보이시죠? 작은 건물은 까오슝 마스코트 검 관련된 것들을 판매하는 상점이고 그 우측으로는 유바이크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데 토요일 방문인지라 사람들이 역시나 많이 있었습니다. The station above the river is 용호탑 가는 입구 쪽을 보시면 고대 중국의 제물인 원보를 올린 거북이가 있는데 용의 9자녀 중 한 명이고 원보를 만지면 재물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만져봤어요. 사람이 많아서 바로 입구 쪽으로 왔습니다. 표지판에 설명되어 있듯이 용의 머리로 들어가서 호랑이 입으로 나와야 합니다. 용의 입으로 들어올 때에도 호랑이 입으로 나올 때에도 주변에 도교의 인물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한국인 입장에서는 누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용호탑은 5시 30분부터 입장을 막는데 가끔은 조금 더 일찍 닫을 때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1층의 풍경도 매우 멋지지만 올라가면 훨씬 멋진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탑마다 2개의 계단으로 구성되어서 양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따로 정해진 방향이 없어서 사람을 맞추실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고 또한 높이가 조금 낮은 편이니 키가 크실 경우 머리를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용호탑은 7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인 7층은 신성한 곳이라 하여 방문이 불가능합니다. 카메라를 넣어서 살펴봤는데 솔직히 별것은 따로 없습니다. 6층에서 경치를 구경하셔도 충분히 멋지고 아름다워요.
눈앞편이 호랑이탑이지만 용탑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어서 오르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장식이 호랑이인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앞쪽에 이 다음에 갈 자재공도 보입니다. 3층으로 내려오시면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이 눈앞에서 바로 용 또는 호랑이의 장식들이 보입니다.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어서 6층 다음으로는 3층에서 구경하시는 것이 좋아 보여요. 1층에서 연결 통로를 통해 나가면 호랑이 탑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다시 호랑이 입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고탑에서 나와 건너편의 자재공을 방문합니다. 자재공은 용어탑과 관련된 신사입니다. 안에 들어가셔서 천장을 보시면 의사가 용의 눈과 호랑이의 목을 고쳐주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 이후에 신수가 용어탑이 되어 지켜준다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만의 이러한 신사들은 조각들이 매우 화려한데 대만 분에게 듣기로는 요즘은 3D 프린터처럼 뽑는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조각들이 꽤나 정교하고 멋있었어요. 용과 호랑이가 지켜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재공은 치료 관련하여 용하다고 대만인들 사이에서 말한다고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차종 같은 것에 뽑기를 뽑아서 그 번호를 열어 쪽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재공을 나와 걷다 보면 춘추각과 앞쪽에 용 모양 조각상들 그리고 오리정이 보입니다. 좌측은 조금 있다가 갈 특별한 사원인 계명당입니다. 이 앞에 탑 같은 것이 춘추각인데 올라갈 수 없어서 사실상 잠깐 쉬고 싶을 때 와서 의자를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용 엉덩이 쪽은 출구이고 용 입으로 입구가 하나 있는데 용호탑 입구와 같이 내부는 도구의 장식들로 꾸며져 있어서 영상에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오리정입니다. 한자 사전에는 각 지방 관하에서 빈객을 영송하기 위하여 오리쯤 떨어진 곳에 세운 정자라고 하는데 이곳이 날씨가 좋을 때 혹은 저녁에 사람이 없을 경우 사진 찍기가 매우 좋습니다. 또한 정자에서 보는 풍경도 꽤나 멋진 편이고요. 오리정에서 바라보는 용호탑 꽤나 멋지지 않나요? 참고로 2층에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리 높이 차이가 크지 않아서 굳이 올라가시지는 않아도 될 듯합니다. 살짝 조심하셔야 할 것이 이쪽에 비둘기들이 쉬러 많이 오기 때문에 비둘기를 싫어하시면 멀찍이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리군 건너편에 있는 계명당 사원이 왔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이 하나의 사원에 관으로 모시는 사당, 불교를 모시는 사당, 도교를 모시는 사당 세 가지가 이렇게 한 번에 있습니다. 사원이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입구에는 향을 꽂는 향로 같은 것이 있어요. 그렇게 입구를 들어가면 첫 번째 사당은 관으로 모시는 곳입니다. 가운데 상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붉게 되어 있죠? 관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안에 참배하러 오신 분이 많아서 빨리 다음 곳으로 지나갔습니다. 앞에 금빛으로 되어 있는 곳은 불교를 모시는 사당입니다. 참고로 사원은 우측으로 입장해서 좌측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우측으로 이동했습니다. 내부에 이렇게 용으로 장식된 분수도 있고요. 안에 비단잉어들이 사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참고로 분수대 양옆으로 정수기가 있으니 물통을 가져오셨다면 이용 가능합니다. 불교 사당으로 입장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절이라고 표현해야겠지만 내부를 보시면 솔직히 불교와 관련이 없는 듯한 도교의 신들도 있어서 사원이라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불교의 사당에 북두 성군이 있고 남두 성군도 있어서 뭔가 섞인 것 같습니다. 혹시 북두 성군, 남두 성군이 불교족과 연관이 있을까요? 만약 연관이 있다면 제 지식 부족이니 용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이쪽은 도교의 사원입니다. 이쪽에도 참배하러 오신 분들이 꽤나 있어서 조심히 촬영했습니다. 이전에 대만 분에게 들었던 설명으로 대만 포함 중국은 도교에서 모든 신들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었어요. 가운데 쪽에 옥황상제가 위치하여 있고 그 주변으로 다른 도교의 신들이 있는데 특이한 점은 옥황상제 근처에 대만을 점령한 중국인인 정성공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제궁이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하여 있어서 이쪽에서 바라보는 오리정은 꽤나 아름다운 편이니 이쪽에서 경치 구경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참고로 방금 보신 것은 이러한 서원에서 파는 노란색 지폐를 태우는 것인데 비단 서원뿐만이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태우는 것을 가끔씩 보실 수 있습니다. 입이 심심해서 망고 아이스크림을 하나 구입했는데 맛은 그럭저럭이었습니다.
보다 문제는 영상을 처음 찍는 중에 산지라 공자의 옛 위패를 모신 곳을 방문한 내내 소리가 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먹는 것을 조심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수학이라는 초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옛날 공자를 모시는 사당이 있었는데 일제가 점령 후 너무 오래된 것을 보고 위패만 조금 남기고 나머지는 허물고 초등학교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이 초등학교만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는데 공자의 위패는 얼마나 오래됐는지 짐작이 안 가요. 하지만 위패를 모신 곳이 매우 작으니 굳이 방문하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앞에 붉은색 건물이 공자의 위패를 모신 사당입니다. 짐작하시듯이 매우 작게 모셔져 있어요. 진짜 딱 이 정도로 별것이 없기 때문에 오래된 것이 궁금하시면 오신 김에 산책 중 잠깐 들리실 정도이고 관심이 없다면 넘어가셔도 전혀 후회 없으실 장소이긴 합니다. 다음은 100년이 넘은 빵집이랄까요? 과자랄까요? 중의 명포입니다. 굳이 따지면 중식 전통 과자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전통적인 중국식 과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구글 리뷰상으로는 케이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과자 느낌이었어요. 참고로 연치담은 과거 청나라 시절 연꽃을 양식하여 생활하던 곳이라고 들었는데 이것도 연꽃을 이용한 과자로
대왕분에게 듣긴 했지만 솔직히 조금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哎呀，不好意思，这一个是多少钱？38块。需要袋子吗？啊，不要了。谢谢。可以在这里吃吗？可以。空位都可以。 온 김에 오랜만에 하나 먹자 생각해서 과자를 하나 사봤습니다. 과자 하나에 38대만 달러이니 그리 싸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먹었을 때 괜찮게 먹었었어요. 내부에서 먹을 수 있어서 잠시 휴식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영상 찍는 거다 보니 보여드리지도 않고 다짜고짜 뜯었는데 반으로 쪼개보면 단단한 느낌이 납니다. 가루를 뭉쳐서 만든 과자 같은 느낌이고 그냥 먹으면 목이 막히니 물은 꼭 필수인 듯해요. 너무 달지 않고 적당히 달달한 맛이 좋게 느껴졌었고 뭐랄까 인절미 콩들을 뭉쳐서 단단하게 하여 먹는 듯한 느낌이었달까요. 정확하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요거타 구경 오실 때 시간 있으시면 잠시 들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먹다 보니 눈앞에 많은 상장 같은 것들이 있어서 찍어보았습니다. 확실히 100년이 넘은 가게라 그런지 여러 상장 같은 것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보면서 다 먹었으니 이제 출발해야겠죠? 쓰레기통은 뚜껑으로 덮여있는 통이니 여기에 버리시면 됩니다. 보시면 간판에 1905년에 창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대로면 역사가 121년이니 엄청나네요. 이곳을 산책하다 보면 강 한가운데 거대한 남자 조각상이 있는데 북지 현천 상제 조각상이자 사원입니다. 영상에서도 강 쪽에 크게 보이실 거예요. 북극성을 신으로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는 저렇게 매번 한쪽에 노래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매번 갈 때마다 저기서 노래를 하시는 듯해요. 노래방 기계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강 한가운데로 이어진 다리를 건너다 보면 다리 양옆으로도 도교의 신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징이라면 이번에는 탈 것들도 타고 있는데 호랑이, 노루 등 다양하고 도교의 신들도 제각기 다른 모습이라 한 번쯤 볼만합니다.
보시면 가운데에 복지 현천 상세라고 적혀 있고 들어가야 하는 오른쪽 문은 예문, 나오는 좌측 문은 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다른 사원과 마찬가지로 신상이 있고 2층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데 풍경은 따로 볼 수가 없어서 굳이 내부는 구경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실 듯합니다. 일본의 운세 자판기 같이 이쪽에도 다양한 종류의 운세 자판기들이 존재합니다. 매번 올 때마다 보지만 굳이 이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못 본 듯해요. 아니, 정확히는 저는 보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연지담에 있는 공자묘 건물입니다. 초등학교 안에 공자 위패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공자묘를 실질적으로 계승해서 1976년에 완공된 것이 눈앞에 보이는 공자묘라고 합니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니 들르셔도 나쁠 건 없지만 솔직히 딱히 안쪽에 볼거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바로 앞에 한가운데 있는 건물이 공자를 모시는 묘입니다. 주변 건물들 중 일부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위패만 있어서 진짜 볼거리가 없어요. 가운데 공자묘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크고 악기 같은 것들이 있어서 살짝은 볼 것이 있긴 합니다. 대만도 자국 전통 건물에서 전통복을 입고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한쪽에 전통 복장을 입은 분들이 있어서 빨리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하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악기 쪽은 가운데에 공자 위패가 크게 있습니다. 공자 위패 주변으로는 유명한 제자들인 맹자, 순자 등의 인물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어요. 솔직하게 공자는 인과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라고 하고 공부하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신으로 초청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공자 위패는 대성지성 선생 공자 신위라고 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옆에 다른 건물인데 전부 위패만 있으니 안쪽에 따로 볼 게 없습니다. 다만 특이하게 건물 안에 카페가 있으니 잠깐 공점에 오셨다가 쉬고 싶으실 경우 방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보이는 것과 같이 공짜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웃으면서 윙크하고 있습니다. 카페 사장님 센스는 재미있긴 한데 대만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촬영이다 보니 영상 녹음이 중간에 끊겼는데 여기는 연지담을 가로지르는 다리입니다. 반대쪽은 볼거리가 없으니 굳이 넘어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이 다리에서 보는 풍경은 꽤나 멋있으니 공자면까지 오시면 올라가서 풍경 구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놀랐는데 갑자기 건너편 서원에서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대낮에 터뜨리는 것이 이상하긴 한데 중국 문화에서 폭죽은 워낙 자주 사용하다 보니 낮에도 터뜨리는 것일까요? 덕분에 대낮에 폭죽 구경도 같이 했습니다.
그나저나 연시당 풍경이 진짜 멋있지 않나요? 솔직히 지금 보이는 날씨가 까오슝에서 그리 좋은 날씨는 아니었습니다. 구름이 꽤나 많이 낀 날이라 촬영하면서 아쉬웠어요. 맑고 구름 적은 날 여행 오시면 더 멋진 풍경 감상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멋진 풍경을 뒤로하고 이제 떠나면 야경을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연시당 풍경구는 낮에도 멋지지만 밤에 보는 야경도 진짜 멋있어요. 오른쪽은 공자묘인데 밤에는 안연히 굳이 보실 것은 없습니다. 조명도 없어서 이쪽은 빨리 넘어갈게요. 북지 현천상제 정문입니다. 정문 쪽에 인형들이 움직이고 불도 밝게 되어 있어요. 어르신들은 여전히 한쪽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으시고요. 솔직히 불편한 느낌은 없고 노래가 이 장소랑 은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보시면 거대한 조각? 건물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머리에도 알록달록 색깔을 뽐내고 있고요. 솔직히 여기서는 저 건물보다는 이곳에서 용원탑 방면의 야경을 보면 진짜 멋있게 볼 수 있는 듯합니다. 다시 춘추각과 오리정 쪽입니다. 낮에는 제대로 못 보여드렸던 명 조각상이 보이는데 명 위에 선녀들이 타고 있는데 눈이 그냥 점만 찍어 놓을 것 같습니다.
용 조각상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오리정이 메인이니 오리정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연지당 근처에는 많은 새들이 살고 있어서 이처럼 오리들이나 기타 새들을 많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제가 오즈모 액션 5를 사용하고 있는데 세팅을 몰라 그냥 슈퍼나이트로 하니 실제와는 다르게 비춰지는데 진짜 눈으로 보면 조명들이 멋있게 오리정 가는 다리를 장식하고 있어서 사진 찍기에는 진짜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보다 더 멋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해요. 오리정에서 찍는 사진도 멋있지만 오리정에서 용호탑을 찍는 사진도 매우 멋있습니다. 만약 야간에 오셨는데 시간이 별로 없다 하실 경우 용호탑에서 촬영을 하시고 오리정까지 오셔서 이곳에서 용호탑만 찍고 돌아가셔도 야경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영상을 좀 더 잘라보려고 했는데 야경은 그냥 보는 게 멋있어서 추가로 자르는 것은 없습니다. 요거트까지 갔는데 추가로 말은 없으니 구경하시면 좋을 듯해요.
都可以照，都不用闪光。이렇게 측면에서 까오슝 마스코트 공과 용호탑을 같이 찍어도 좋지만 용호탑 뒷면에서 찍는 것도 나름 멋있습니다. 용호탑 풍경이 정말 멋있지 않나요? 낮에 방문을 하시더라도 잠깐 시간 되시면 야간에 오셔서 야경 구경하시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조금이나마 까오슝에서 용호탑 및 연지당 관련 여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 다른 관광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영상이다 보니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대로 이바이크를 타고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